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확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10년, 2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1년, 2년 지나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바른 길로 가는 게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재테크를 이제 책을 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 책을 읽어보면요, 총 3권을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책은 최근에 냈던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을 갖추셨구나라는 이게 내용들을 봤겠죠. 그리고는 더 궁금해서 예전 책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요, 예전 책들 2권은 또 세월이 훨씬 전에 이제 책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분의 생각이 점점점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왔던 책을 읽고, 그리고 2번째 나왔던 책을 읽고,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책을, 어떻게 보면은 순서대로 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최근 책을 먼저 봤던 거죠. 그리고 점점점 찾아보고 또 그분의 유튜브를 보고 제가 이제 다 통달해서 그분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책을 쓰셨을 때는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주식도 좀 하고, 또 그리고 또 분산 투자도 하고, 또 뭐 상가 투자도 하고, 뭐 아파트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불리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권째에는요 보면은 거기에서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쏙 빠집니다. 그리고 3권째에서는요 지금까지 재테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좋고 안정적이고 세금 문제에서도 좋다, 이렇게 딱 내용이 완전 바뀌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냈던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조금씩 읽어보니까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재테크 전문가의 책을 읽는다면 그 사람이 옛날에 냈던 책부터 다 읽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에는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책을 내셨는데, 그리고 부를 갖추고 재테크를 하면서 해보니까 이때 요거는 돈을 많이 까먹고 좋지 않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리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우리 둘째가 중학생 때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그리고 또 우리 첫째 아들이 고3이 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공부 방법이라든지 우리 아이를 키운 방법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뚝 떨어지거나 지방대로 가거나 그러면 뭐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하다가 조금 멈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 아이가 사교육 없이 연세대를 보내면서 그래도 나같이 공부를 전혀 못하고 영어를 전혀 못하는 엄마가 요렇게 코치하니까 아이를 또 요렇게 또 사교육 없이 또 대학을 보낼 수 있더라. 그리고 영어들 둘 다 이렇게 해봤더니 또 좋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제가 한 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한 10분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의 주제가 입시다. 입시에서는 만약에 영어 시험을 본다고 봤을 때요, 영어를 수능 입시 S만 딱 봤을 때는 쓰는 거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오지선답이니까 번호만 찍으면 되지요. 그리고 듣기 시험은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기 시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하상 영어가 필요 없다, 계속 중고등학교 때까지 하상 영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요렇게 말씀드렸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또 새로 들어오셨던 분이 그 내용을 보고 입시에서는 그게 필요 없구나, 너무 또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그리고는 이제 놓치고 나중에 제 또 영상을 보고는 또 다르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영상부터 차근차근 다 보신다면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떤 부분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영어에서는요, 우리가 만약에 유치원 때부터 7살 때부터 영어를 하잖아, 암호표 영어로요. 말하기까지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요, 영어를 우리가
그때는 입시 위주로 공부시키면 안 되죠.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시켜야죠. 그리고 충분히 뭐 고등학교 되기 전에 중학교 한 1학년 정도까지 영어가 거의 완성이 되어 난 다음에는 하상 영어 안 하시고요. 또 회화 위주 영어 공부시키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공부 조금만 시키면 지금 기본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영어를 쉽게 공부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보통 요즘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버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또 짧게 내용이 중요한 요점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우리 아이를 키우고 케어하면서, 그리고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공부 방법이 다 틀려요. 다 틀리고,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도 틀리고, 그리고 또 엄마가 또 계속 공부를 시키면서 또 공부에 대한 마인드도 틀려지고, 그리고 아이가 같은 시간에 책상에 앉아 있더라 하더라도 또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나는 정말 집중력이 좋아서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도 있고, 그런 것처럼 두 아이를 키워도 이렇게 다른데, 어떤 전문가들이 만약에 나와서 공부는 요래 시키면 무조건 다 잘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100명을 학원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수업을 했는데, 어떤 애는 1등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꼴찌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뭐 중간 하는 애가 있고, 그런 것처럼요. 두 아이를 키워도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이한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둘째한테 똑같이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이가 만약에 받아들이는 게 좋아서 문제집을요 30권을 풀릴 수 있었는데, 둘째 아이는 한 권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한 권을 수십 번 반복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험을 해보니까요, 또 아까 재테크 관련된 책을 쓰셨던 그분을 봐도 그렇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분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책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얘기하고, 진짜 또 부자를 가까이서 보고 느끼는 건 다르잖아요. 제가 또 느끼는 점 뭐냐면요. 저희 남편이 정말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대구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또 새마을 운동도 겪고 또 어렵게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뭐 금리가, 예금 금리가 뭐 10%도 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서 집을 사는 게 가장 좋은 돈을 불리기고 돈을 모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집을 샀었을 때 대출을 받고 집을 샀었던 분은 없습니다. 그 당시는 돈을 다 모아서 왕창 그냥 딱 돈을 주고 집을 이렇게 샀는데, 지금은 그렇게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도 바뀌고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말씀하는 내용으로 듣고 자랐던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자식한테도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리고 또 대기업 보내서 돈 벌게 하는 게 잘 살게 하는 거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강의도 듣고 하면서 그 방법이 우리 아이를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저도 근데 이렇게 생각이 바뀐 점이 한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그 전부터는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를 공부 정말 열심히 시켜서 공부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 보내서 대기업 보내면 우리 아이들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바뀝니다.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를 엄마표 영어로 시켰을 때는요, 화상 영어를 열심히 하고, 또 계속 DVD 보여주고,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유지시키고, 이런 생각했는데, 점점점 중학생을 키우고, 고등학생을 키우면서, 이 정도에서는 끝났고, 이제 입시 공부 위주로 시키면 입시 공부하면 되겠구나. 예를 들면, 한자를 예를 든다면요, 지금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한자 학습지라든지 한자 공부 시키잖아요. 근데 보통 한 7급까지를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부터 급수에서는 아이가 한자 힘들어해서 그만두잖아요. 왜냐하면 한자 쓰기까지 시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아이도 싫어하니까 그때부터 한자 공부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보니까요. 물론 한자 공부가 중요합니다. 국어 공부에서도 한자 공부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자를 제가 읽고 뜻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입시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한자를 쓸 일은 없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한자를 쓰고 막 그렇게 급수 따는데 연연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를 이제 도서관에 데려다 주고, 또, 막 그렇게 할 때 이제 픽업을 많이 했는데, 앞집 할머니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앞집 할머니는 교육률이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옛날에, 지금 자녀분들이 거의 뭐 저희 나이 또래인데, 그 당시에 그 아이를 대치동 학원을 보내고 서울에까지 데리고 가서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아유, 그렇게 해봐도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연고대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안 그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저는 도서관을 데려다주고 하는 건데 아마 학원을 데려다주고 막 그렇다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할머님들이 그 내용들을 다 하지 않지만, 아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뚝 잘라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입시 공부를 시킬 때, 하상영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하상영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입시에서는 하상영어 필요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는 영어를 그렇게 시키면 안 되고, 초등학교 때까지 말하고 읽고 쓰기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말하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영어는 일단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언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보면은 말하는 건 좀 어둔하고 좀 말주변도 없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막 그런 내용만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회수가 300회, 200회, 뭐 500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그때부터 쭉 차근히 지금 현재까지 계속 보시면서 제가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 보시면서 어머님들은 지금 유치원생 어머니들이시고 또 초등학교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최근에 구독하셨던 분들은 하나하나 다 보시고 저의 생각과 저희 아이 키우는 방향과 그런 걸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어머님들, 저는 유튜브를 보면요. 어느 정도 교육 자기가 길렀던 얘기를 다 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어떤 수학 방법에서도 어느 한 방법을 얘기 드리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건데 계속 오늘도 비법, 내일도 비법, 모레도 비법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해서 꾸준히 하면서 요령이 늘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유튜브들이 나중에는 재테크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 자꾸 초청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들려줍니다. 근데 저는 제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숨김없이요. 그러려면은 어머님들이 이웃집 언니들 중에서 이 언니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돈도 좀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아이들까지 부자로 만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가정이 있었구나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강의도 들으려고 어제가 제가 재테크 오프라인 강의를 처음 갔습니다. 무료 강의였는데요. 그렇게 가는 이유가 제 남편 사고방식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 갖는 이유가 우리 아이도 잘 살게 만들고 저도 잘 살게 만들고 우리 남편도 같이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남편은 옛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저축하고 자기만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전략하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정말 고지식하지만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마 비가 엄청 왔었는데 강의를 듣고 왔을 때 아마 아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조금 고집도 있고 고지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머리 한 대 크게 맞았는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머님들도 제 유튜브를 옛날 거보다 차근차근 보십시오. 그러면은 서서히 생각도 바뀌면서 아이는 사교육 없이 열심히 키우게 되고요. 내가 지금 돈을 열심히 모으고 전략하고 아이에게 사교육 없이 해도 그게 힘들지 않고 내 미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아이도 영어 잘하게 하고요.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어머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